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요즘 외래가 많이 바쁘지 않으세요? 뭐 즐겁게 진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 부장님 워낙 뭐 열심히 하시니까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거기서 신장 이식 때문에 예. 그 뭐 아주 고생하셨대. 아닙니다. 아주 보람차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 주로 밤에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뭐 그로 인해 갖고 뭐 제가 고생한 것보다는 이제 그렇죠. 외과나 내과에서 더 고생하시지만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받아서 한. 근데 그게 참 이식이라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임상의 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 하나의 생명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그래서 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고생 좀 해주시고 뭐 언제든지 좋은 후배들 좀 예. 넣어가지고 좀 키워주시고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장 저도 신장 결석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지난번에 왜 이제 우리 김 부장이 깨줬잖아요. 예. 어제 해외 갔다가 그저 요도에 맥혀가지고 아주 혼이 났는데 제가 한 일주일 혼이 났는데 그때 뭐 이제 부산에 있었으면 바로 뭐 우리 병원에서 바로 깼으면 되는데 이거 유럽에 가 있어 놓으니까 비행기도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혼나서요 그때. 그 요색에 대한 얘기 좀 해보시죠. 뭐 원인, 진단, 치료에 대해서. 일단 원인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주로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 보는데 물론 이제 음식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가 석회질이 많이 물을 드시면은 그 이제 결석이 많이 병발한다. 뭐 터키 같은 데도 그런 결석 환자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음식 때문에 생긴다고만 생각하시갖고 함부로 음식을 조절하시다 보면 또 다른 데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결석이 있으면 예방을 하는 거는 함부로 음식 조절을 하는 것보다는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확실히 낫고 우리가 칼슘을 많이 섭취를 하면 결석이 많이 생길 수는 있고 병적으로 칼슘이 많이 분비되는 다시 말하면 뭐 부감상선 호르몬, 부감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게 없고 그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칼슘을 제한하면은 또 이제 몸에 칼슘이 모자라게 되면 뼈나 이런 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석이 있을 때는 일단 의사하고 상담을 하시고 이제 몸에 어떤 결핍인자가 있는지 아니면 과다인자가 있는지 보는 것도 좋고 그런 게 없을 경우에 이제 결석을 조금 가정력 있게 예방하기 싶을 때는 저나트륨식이 짜게 안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그래도 제일 확실한 거고 함부로 우유를 안 드시다든지 칼슘 많은 음식을 안 드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혹여라도 이제 그 다른 건강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의사나 전문가의 의견은 꼭 들어보시고 음식을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를 조심하면 다른 또 나쁜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밝은 데가 있으면 그늘진 곳이 있듯이 말이죠. 이게 모든 게 이제 뭐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비타민 D가 결핍된다고 그러잖아요. 피부가 그 햇빛을 받아도 그 멜라닌 색소가 비타민 D를 생성을 못 한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걸 먹는데 그 보면 내가 사 보면 그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안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칼슘 섭취는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예를 들면 우유라든지 또 뭐라고 그랬죠? 뭐 멸치라든지 멸치나 이런 뭐 등등 칼슘 들은 건 좀 피하라. 너무 과하게만 안 드시면 피하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과하게 들지는 말고 그런 말씀 갖고. 실제로 체내에 있는 칼슘보다는 배설이 되는 칼슘이 많을 때가 결석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주 과다하게 들어가면 칼슘 배출 많이 되겠지만은 먹는 음식으로는 뭐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없고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과다하게 섭취는 안 되고 또 섭취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음식적으로는. 그럼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신장 결석이 생겼던 나 그거 몰랐거든요. 생겼던 이유는 어쩌면 좀 우리 부산 음식이 좀 짭잖아요. 저도 좀 짭게 먹는 걸 좋아하고 그 생선 회를 먹어도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그 된장에 찍어 가지고 또 뭐 저 고추장 찍어서 이래 먹거든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완전 모르지 말씀 들어보니까 소듐, 그 나트륨 때문에도 그렇다니까 말이죠. 그 요산치, 단백질 그 부산물인 요산도 이제 결석을 잘 생기는 환경적 요소를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결석의 내용에 요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산이라는 자체가 소변을 산성화시키면서 좀 더 그 자체로서도 결석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요산 주의하고 나트륨 주의하고 칼슘은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 칼슘 수치를 조금 확인하고
제한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단은 뭐 일단 전형적인 특징적인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뭐 꼭 뭐 비뇨기과 전공 안 하더라도 일반인 경우에도 결석은 누가 보더라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갑작스러운 이제 옆구리 통증이 생기고 소변이 피가 나더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저설량 CT를 찍음으로써 아주 완벽하게 거의 1mm짜리 결석까지 다 진단이 되기 때문에 진단의 측면에서는 뭐 전혀 걱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초음파라거나 조영수를 하게 되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개인 병원에서 그걸 놓치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CT를 지금 그 1mm대로 다 잡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병원 CT가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단의 측면에서는 조금만 의심돼도 CT를 지금 다 진단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CP 앵글 쪽에 예예. 요 등들이 여기가 뜬뜬하더라고요. 예. 처음부터 확 바로 아픈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이제 이랬는데 한 6시간인가 뭐 지나니까 그때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을 뭐 거의 못 잤는데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에 완전 뜨거운 뭐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운 물에 이제 샤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샤워를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파가면 내가 완전히 뭐 침대에 그냥 꼬꾸라지 이래 있었는데 그래 샤워하는 게 또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좀 없어지니까 잠을 못 자서 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3-4시간 자고 나니까 또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혹시 그렇게 내 경험으로 보면 그런 응급인 경우에 의사를 금방 볼 수 없고 밤에 그런 경우에는 좀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 하는 제 그 경험인데 그게 뭐가 설명이 가능합니까? 저 실제 그랬어요. 충분히 가능한 것이 따뜻한 물 때문에 조금 이제 근육이 이완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원래 특징 자체가 아파도 안 아파도 합니다. 이 요관의 어떤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이것이 탁 맞아뜨리면은 아프다가 좀 어느 정도 심하게 통증이 있으면 약간 풀립니다. 그러면서 또 몇 시간 안 아프고 그렇게 그 결석의 특징이 그러니까 갑자기 아프면서 아파도 안 아파도 특징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원장님 말씀한 그런 거는 그런 결석 자체의 생리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결석에서 수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오해는 맥주에 관련된 건데 맥주라는 것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급성기에 맥주를 드시면은 이제 물보다 많은 양의 어떤 소변 배출해서 결석이 이제 쉽게 올 수 있지만은 혹 착각하시는 게 평소에 맥주를 많이 드시면은 결석이 예방된다는 거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이 뭐 수량 자체가 많이 장기적으로 드시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이제 맥주에 포함된 이제 수산, 옥살레이트 같은 것이 또 결석이 생기는데 더 안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드시는 거는 당연히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몰랐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저희들 뭐 이제 의사지만 이렇게 그 맥주 마시면 이뇨 효과가 있으니까 또 보림이 많아지니까 결석을 뭐 씻어낸다든지 결석 발생을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겠느냐 이게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면 맥주 안에 있는 그 특수 물질이 오히려 요석을 만들 수 있다. 오래 드시게 되면 더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비뇨기과라는 부분이 개원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맥주를 드셔서 결석을 치료한다는 생각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듯합니다. 이제 뭐 제 추측입니다만 이 질문인데 하루에 뭐 맥주 한 300cc, 500cc 한 잔 마셨다. 그거를 뭐 일주일에 한 잔 정도 했다. 그게 뭐 결석과 관계되진 않겠죠.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상습적으로 많이 마시면 위험하다. 그럼 어차피 술이란 것이 술이기 때문에 뭐 과다 음주는 어쨌든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하죠. 저도 지금 뭐 맥주 한 2잔 마셔도 뭐 술이 취하고 하니까. 이제 요석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그거 됐고, 저 초음파를 좀 깨고 있지 않습니까? 요석 세습기인가? 그게 인체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초음파가 아니고 이제 충격파라 해가지고 충격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 충격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위치를 잘 잡아가지고 충격파가 때리면은 다행히 충격파는 할 때 통증이 있는 이유는 이제 근육이라든지 피부에 이제 신경을 건드리면 좀 아픕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크게 안에 장기 손상. 저는 그때 크게 그 아픔 같지는 않는데 조금 덜 페인이라고 그럴까요? 좀 뜬뜬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처음에 완전히 안 깨져가지고 그래 소변을 보는 소변이 완전히 막 핏물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좀 걱정이 되던데 그럼 큰 걱정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쭉 봤을 때는 도를 빨리 해결해 준 게 혹시 인체에는 도움이 되고 피가 좀 나거나 약간 부종이 생기는 정도는 오히려 그 위에 보면은 깨끗합니다. 전혀 후유증 그날 그래 가지고 3일인가 후에 다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큰 오니까 처음에는 금이 좀 갔다가
두 번째 하니까 이제 더 잘해지면서 예, 소변도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5일 내지는 일주일에 팔로우를 해서 중간에 조금 아파도 참으시라고 빠져나올 시간이 있는데 좀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조금 더 미리 깨기도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 하는 동안에 통증이 있을 때는 그러면 신경하고 관계될지 모르니까 조금 이제 위치를 사로잡거나 예, 강도를 이제 잘 조절하고 환자하고 계속 피드백해가지고 환자가 안 아플 수 있게끔 하면서도 파쇄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옆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 누가 연구했는지 그거 덕분에 지금 요석 문제가 굉장히 해결돼서 만약에 거기 없어 꽉 막히면 결국은 이제 콩팥을 버릴 거 아닙니까? 소변이 차니까 역류하니까. 그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없을 때는 째고 들어가서 뭐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스피가 나오기 전에는 뭐 사실 예전에 환자들 보면 배에 수주하고 너댓 개씩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해서 꺼내는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제 뭐 우스갯얘기지만 처음에 세석 나왔을 때 80년대가 90년 나왔는데 그때 세석 한 번 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30년, 40년 전에. 요즘 얼마 정도 받아요? 요즘 이제 수가가 이제 한 정확하게 금액에는 하여튼 한 본인 부담감이 그래도 좀 싸진 않지만은 예전에 그만큼 비쌌지만 환자들이 다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얼마 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지금은 충분히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돼 있고 또 요즘 또 실비 보험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그건 저 의료보험, 건강보험으로 다. 그건 당연히 다 되고요. 액수가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의사들이 더 많이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이래 안 되겠구만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우리 비뇨기과 질환 중에서 오늘 특별히 좀 말씀 시청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있으시면. 뭐 지금까지 질환은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뭐 조금 시기가 놓쳐도 치료가 다 가능하고 한데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비뇨기계 종양, 다시 말하면 이제 암, 신장암, 신우암, 요감암, 방광암, 전립선암. 뭐 남자는 뭐 여성은 모르겠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비뇨기암을 합치면은 상위 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전립선암, 그 비뇨기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한 번씩 대학병 갔다 오시면은 무슨 암 환자들이 그래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이제 그 소변하고 관계된 장기다 보니까 그런 독성에 의해서인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특히 피가 난다든지 또는 일반 검사에서 소변에 혈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기과 가서 암에 대한 조기 검진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모든 장기암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비뇨기암도 초기 진단, 초기 치료와 어느 정도 진행돼서의 치료 효과라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혈뇨가 있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소변할 때 좀 문제가 있다든지 찝찝하시면은 꼭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그렇게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은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암계통에 암계통에 비교적 조기 발견을 하면 예후는 어떻습니까? 예후는 신장암 같은 경우는 사실 예후가 그리 좋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돼서 적절한 치료, 즉 다시 말하면 부분 절제술을 전체술에 절제술 하게 되면 떼내보면 되잖아. 신장 없어도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뭐 부분 절제술도 많이 하고 암만 덜 내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 신장 같은 경우는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면은 예후는 95% 이상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진행되고 전이가 되면 잘 안 나오는 중에 하나고. 그렇겠죠. 그건 전이되면 뭐. 그 전이가 안 된 경우는 95%의 성공률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1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방광 같은 경우도 초기에 발견되냐 진행되고 발견되느냐는 물론 이제 초기로 아는 암하고 진행된 암하고 약간 이제 조직학적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초기에 발견돼 진행돼 발견되느냐가 예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전립선암은 이제 전립선암도 마찬가지로 전립선암도 물론 이제 비교적 진행이 느린 암이지만은 또 이것도 삶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치료. 지금 이제 현대인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특히 지난 한 20년 전부터 보면 담배를 여성들도 많이 피우거든요. 그 빈도가 늘어났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그 비뇨기과 질환에 암이라든지 아까 우리 오늘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제 병들 내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비단 비뇨기과뿐만 아니라 호흡기 내과 과장도 말씀하시기를 특히 요즘 전자담배 유해성이나 연초의 유해성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 봐서는 결국 뭐 비단 비뇨기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 이제 비뇨기과 쪽에도 또 뭐 방광 쪽이라든지 이런 쪽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마약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요즘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연에 대해서
특히 우리 그 젊은 여성들, 남성들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젊을 때 좀 그만하기 좋겠다. 과거같이 평균 수명이 뭐 60대 정도면 모르는데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90 이상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다 암으로 고생할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년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 그 채식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채식을 많이 해도 하면 아무래도 그런 이제 암이라든지 지금 말하는 비뇨기과 질환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채식이? 다른 부분은 저도 조금 섣불리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전립선 질환, 뭐 비대라든지 전립선암은 고지방식이 하고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드시는 것보다도 뭐 고기류를 좀 육고기류를 적게 드시는 것이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고지혈증이 약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육류 섭취를 좀 줄여주고 달걀 같은 것도 뭐 하루 하나를 이하로 좀 줄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지혈증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채식주의자들이 많은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저도 이게 여러 가지 논문을 이렇게 보거나 논문 소개한 걸 이렇게 앱스트랙트를 보면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75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저도 좀 그 근육량을 위한 단백질 섭취하되 그 기름은 최소한으로 특히 그 트랜스 지방 있잖아요. 그 저 뭐 튀김 계통 이런 거 제가 일체 섭취를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오늘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